자, 여기까지 했죠? 예, 정보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한이 있어요. 제한. 그래서 당사자의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요 세 개가 이제 포인트인데, 듣고 책은 이제 책 순서는 아니에요. 예, 일단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우리 공부했던 거. 자, 등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죠? 등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세 사람.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네? 기억나세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런 표정 지으시면. 등기부에 권리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딱 세 사람이에요. 예,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문중, 종중 있잖아요. 그 문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등기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은 제한이 없어요. 방문 신청은 세 사람 다 되는데, 요 전자 신청은 요 당사자 중에서 비법인 사단은 못해요. 예, 그러면 누구만 하는 거다. 전자 신청은. 자연인하고 법인만 하는 거라고. 시험에 뭘 내겠습니까? 제한이 있는 걸 내는 거죠. 제한이 없는 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방문 신청과 달리 방문 신청은 제한이 없어. 근데 전자 신청은 제한이 있다. 아무나 전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만 된다. 누구하고 누구? 자연인하고 법인. 그럼 누구는 못 한다고요? 비법인 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요거 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낸 겁니다. 문중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아까 등기 신청 대리 돼요? 대리되잖아요. 대리인의 제한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뭐 계속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식 기본 서면에 이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입문서라서 이렇게 이가 빠져가지고 그냥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막 이렇게 중간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설명을 들으세요.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대리. 아까 다른 사람한테 등기 맡길 수 있냐고. 예, 그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고. 예, 공인중개사도 대리할 수 있고요. 예, 대학생 조카가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등기 신청은 누구든지 대리인이 됩니다. 다만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법무사만이에요. 업.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할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등기 신청 대리를 업으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변호사, 법무사만 업으로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리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요거 전자신청은 제한이 있다고. 누구의 제한? 대리인의 제한이 있어서 예, 자격자 대리인만 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말, 자격자 대리인 용어 좀 익히세요. 뭐라고요? 자격자 대리인 누구냐면 변호사, 법무사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신청은 누구만 대리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당사자가 전자신청을 할 때요, 하려면 요거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하고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전자 신청을 한다 그러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겠죠. 인터넷으로. 그럼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갈 때 로그인 해야죠. 로그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인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야 돼요. 번호를 넣어야 된다. 입력을 해야지 내가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번호? 사용자 등록번호. 개념이 내 번호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그럼 그 번호가 있어야 내가 로그인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등록은 미리 해야죠. 먼저. 로그인 하기 전에 먼저 번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 신청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고 와라.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고 와야 돼요. 제한이 있네요. 바로 전자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한 번 등록하면 3년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 나온 거고요. 한 번 사용자 등록하면 3년 쓰고요. 3년 지나면 갱신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전자신청 제도가 1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 때는 아주 획기적이다.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를 하고 시험에도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요새는 조금 실무상 많이 쓰지를 않아서 시험제도 좀 뜸한 편이긴 해요. 근데 포인트를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 제도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서 뭐 전자계약서 이런 거 있죠. 뉴스 같은 데서 뭐 전자계약서 쓴다는 말 있잖아요. 그럼 전자계약서 이런 거 쓰기도 여러분들 가시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 등기 전자신청이요. 보세요. 네. 자, 매매를 했어요. 매매했어요. 요 매수인이요. 매수인이 요거 전자신청 제도가 들어가지고, 아, 나 이제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살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신청할 수 사용자 등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 등록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뭐 해놓은 사람이라고요? 사용자 등록은 하면은 이제 앞으로 등기할 때 어떤 등기건 전자신청 되는 거죠? 한번 사용자 등록해놓고 자기가 물건을 살 때, 팔 때, 저당권 등기할 때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인데, 예, 자, 부동산을 갑한데 샀습니다. 예, 그럼 전자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왜냐면 전자신청을 하려면 둘이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공동신청이잖아요. 그럼 갑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갑도 사용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인 갑은 그런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혼자 할 수가 없다고요. 네, 들었습니까? 그래서 전자신청은요,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에요. 전자신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정해진 것 다음에 하는 거죠. 매매는 공동신청이에요. 매매는 공동신청이잖아요. 그럼 전자신청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상속, 단독신청이에요. 상속, 단독신청이잖아요. 그럼 전자신청도 단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문신청의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공동, 단독의 개념이 아니죠. 공동이냐 단독이냐는 건 앞에서 이미 정해져지고 그 다음에 무엇에 관한 얘기입니까?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공동신청할 때 양쪽이 다 전자신청이 사용자 등록이 되기가 어려워가지고 현실적으로 쓸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리인이 아까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한다 그랬죠? 변호사, 법무사. 그럼 변호사,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사용자 등록 해놓을 필요 없죠.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을 했으면 사용자 등록 법무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 법무사들도 잘 전자신청을 안 합니다. 서류 내는 게 편해서. 우리 아직까지 저도 그냥 종이 내는 게 편하지 파일 첨부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실무상 안 써요. 안 써서. 어쨌든 문제용으로는 요 세 개가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신청 볼게요. 자, 401페이지 갑니다. 일단 방문신청은 뭐 종이 서류 내는 거고, 자, 2번 무슨 신청?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 의 방법 내는데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넘길게요. 우리 책에 이제 먼저 사용자 등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자, 전자신청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한다? 사용자 등록. 자, 의 읽어봅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 신청하는 당사 또는 등기 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요, 인터넷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해야 됩니다. 얼굴 보여주고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인인증서 제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때 처음에 금융기관에 직접 가야죠. 처음에는 직접 가서 얼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와가지고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지금 사용자 등록도 처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뭘 받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번호 이런 거 받으면 이제 컴퓨터에 와서 들어가는 거라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은 직접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출석해서 하고요. 네, 3번. 2번 읽을까요? 그러면 2번의 기억. 2번의 기억 읽어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 또는 자격자 대리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말 나오죠? 이 신청서는 무슨 신청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얘기하는 거. 아직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내야 되는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한 번 사용자 등록을 하면 3번에 유효기간은 얼마? 3년. 3년. 그건 기출문제. 3년. 네, 갱신을 하는데 갱신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럼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재발급해야 돼요. 재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다?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연장 신청합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요. 3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 연장하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 자,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등기법에 나오는 보통 유효기간은 다 3이에요. 3. 요 3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할 때 내는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냥 3이라고 익혀두세요. 우리 아까 인감증명서 기억나세요? 인감증명 내야 되는데 그 인감증명서 작년에 띈 거 내면 안 받아줘요. 3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등기법에 나오는 유효기간은 보통 몇이다? 3개월, 3년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전산정보 처리한 부동산 등기 업무 처리 지침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2번을 갈게요.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자, 기억, 당사 신청.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한 밑줄. 밑줄 치세요. 밑줄. 자연인 앞에 사용자 등록을 한 그건 밑줄 치고 자연인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법인. 자, 전자증명서 발급받은 밑줄 치고 법인의 동그라미. 는 전자신청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여기 얘기예요. 자, 전자신청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친 거 두 단어. 자연인하고 법인. 동그라미 친 단어. 자연인하고 법인만 한다고요. 그럼 누구는 못한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연인하고 법인인데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사용자 등록한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먼저 뭐부터 하고 와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했어야 되고요. 법인은 사용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은 뭘 받아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합니다. 전자증명서. 근데 이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은요. 그 규정이 상업등기규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사용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부동산 등기규칙에 나와요. 우리 시험 과목이 무슨 법? 부동산 등기법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사용자 등록만 시험에 내는 거고 전자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이라고 해요. 상업등기, 법인등기. 거기에 나온 내용이라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용어만 익혀두세요. 법인은 뭘 하는 거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은 외국인도 포함한다. 외국인도 등기돼요. 외국인도 등기할 수 있고 전자신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대리한 경우 자, 변호사나 법무사 가로 빼고 올게요. 변호사, 법무사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할 수 있다. 누가? 변호사, 법무사. 그럼 그 외의자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만 하는 거다? 자격자 대리만 한다. 자격자 대리만. 그리고 3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 자, 여기까지가 신청이었고, 자, 그 다음 단계요. 자, 여기까지가 신청이고, 자,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한다? 접수서부터 이제 쭉쭉 나갈게요. 자, 접수할 때, 자, 현재 등기는 전산 시스템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죠?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를 쳐주게 저장된 때.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접수 시기 체크하시면 등기 접수 시기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어떻게 했을 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나중에 등기는 나중에 돼도 효력은 언제로? 접수한 때부터 발생하죠. 자, 오늘 접수받았어요. 등기 오늘 꼭 된다? 모르는 거라 했잖아요. 한 달 후에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등기가 한 달 후에 됐어도 효력은 접수한 때로, 오늘 날짜로 접수한 때로 소급합니다.
자, 그렇게 접수 시기하고 등기 효력 발생지 그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잘 나오는 조문이니까. 넘기시고요. 자, 접수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사. 자, 심사를 하는데 심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 심사지란 말 보이세요? 네, 맨 위에 형식적 심사지, 밑에 실질적 심사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다 형식적 심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실질 심사하는 경우가 없다고. 다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라는 말은 서류상으로만 조사하는 거 말이에요. 책상 위에서 서류로만 조사하는 것을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심사하면 그건 무슨 심사? 실질 심사인데 등기한이 등기소 밖으로 안 나갑니다. 다 서류상으로만 조사한다. 형식적 심사. 자, 심사했는데요. 틀린 것들이 많아. 서류도 막 미비야. 그러면 등기를 안 해준다. 등기를 안 해준다. 이걸 뭐라 한다? 각하. 각하가 나오죠. 근데 각하가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등기관. 그래서 등기관은 권한이 막강합니다. 등기관의 기분이 나쁘면 까다롭게 해요. 안 해주는 건 아니야.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오래 걸려. 그럴 수 있어요. 말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등기관은 높으신 분이세요.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래서 법에다가 뭘 정했냐면 등기한 마음대로 각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다가 요때만 각하라고 각하 사유를 규정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등기한 마음대로 등기 거절하고 그러지 말고 요럴 때만 각하라고 법 29조 몇 조요? 29조 등기법 29조에 각하 사유를 제한적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란색에 각하 사유 제한적 열거적 사유라는 말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때만 각하할 수 있는 거라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각하하지 마라. 요거 말고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열거 사유. 몇 조에 나온다고요? 29조.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법 공부하실 때 조문 숫자 외우는 건 요거 딱 하나예요. 29조. 법 29조. 29조. 한 번만 하세요, 입으로. 29조. 그러니까 29조. 법 등기법 29조가 뭐 규정한대? 각하 사유 규정하는데요. 그래서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각하 사유가 총 몇 개? 11개가 있어요. 자,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호라고 읽어요. 호. 11개가 1호, 2호, 3호 해서 몇 호까지? 11호까지 있는 겁니다. 11호. 자, 1호가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관할 위반하면 각하한다 이 말이고. 자, 2호 읽으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할 수 없는 거 등기해달라고 하면 각하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각하한다.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자. 권한이 없는 자. 대표적이 누굴까요? 무권대리. 대리인인데요. 대리한다고 왔는데 대리권이 없어. 그걸 뭐라 그래요?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각하한다. 대표님 무권대리 이런 거 떠오르시면 되고. 4호가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건 방문 신청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자 신청은 논해요. 전자 신청 말고 요거. 우리 신청 방법은 뭐 아니면 뭐죠?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이잖아요. 근데 전자 신청 말고 방문 신청 꼭 방문해야 된다. 출석하지 않으면 각하한 다음에 출석하지. 출석하지 않고 신청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출석하지 않고 신청한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우편 신청을 말해요. 우편. 신청서를 등기소에다 우편으로 보내. 그럼 등기소에서 안 받아준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신청하라고.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은 각하사유입니다. 이게 몇 호예요? 몇 호? 4호. 29조 4호. 4호가 뭐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하합니다. 지금 공부하실 때 몇 호가 뭐다, 몇 호가 뭐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글을 읽고 이게 이런 상황이겠구나 그러면 떠오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하한다. 출석하지 4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하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우편 신청 이런 게 떠오르면 되고. 그 다음에 5호 읽을게요.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뭐냐? 신청서 제대로 안 쓰면 각하한단 말이에요. 신청 정보의 제공과 다하여 신청 정보가 뭐죠? 신청 정보가 뭐죠? 신청서. 첨부 서류는 첨부 정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뭐라고요? 신청 정보, 신청서잖아요. 그럼 신청서 그냥 빈종이 내는 거 아니죠? 아까 여러분들 막 깨알같이 썼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안 쓰면 각하한다고. 예, 그게 몇 호? 5호. 읽어보시면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대로 안 쓰면, 신청서 제대로 안 쓰면 각하한다는 겁니다. 자, 6호.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청서하고 어디가? 등기 기록하고 불일치하면 각하한다 이 말이야. 어디랑 어디가 틀리면?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 그다음에 7번.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가 틀리면? 신청서하고 등기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는. 누구의 표시가? 등기 의무자의 표시.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 의무자의 표시. 자, 우리가 매매를 생각해 볼게요. 매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누구 써요? 매도인. 등기 의무자니까 매도인 썼죠? 어디에다가? 신청서에다 썼잖아요. 그럼 신청서에서 나오는 그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는 등기부에 있나요? 등기부의 현재 소유자인 거죠? 매수인은 앞으로 등기될 사람이고, 그럼 등기부에 나오는 소유자 인적사항하고 신청서에 쓴 등기 의무자 인적사항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각하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 신청정보가 신청서입니다. 신청정보에 누구의 표시가?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어디랑 틀리면?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 말입니다. 말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낼 때 문제를 이렇게 낸다고. 신청정보, OX 해보세요. 신청정보에 등기 권리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각하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신청정보의 등기 권리자는 아직 등기부에 없는 사람이죠? 등기 권리자는 아직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표시? 등기 의무자의 표시. 자, 그럼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에다가 홍길동이라고 썼습니다. 신청서에 누구라 한다고? 홍길동.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자가 홍판서야. 돼요? 각하해야 되겠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는데 봤더니 홍판서가 홍길동 아버지야. 네? 홍길동 아버지. 판사 아니야? 참판이었나? 홍판서 맞죠? 홍대감. 그래서 그 홍판서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셔서. 그래서 홍길동 자식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포괄, 승계, 일회한 등기는 자식이 대신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틀린 거야. 그러면 해준다. 틀려도 해준다. 그래서 단서죠. 읽으시면 다만, 계속 읽으면 다만 27조에 따라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네, 7호. 그 다음에 8호 보시면 신청 정보와 원인 증명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 말 그대로 어디랑 어디가 틀리면? 신청서하고 원인 증명, 계약서가 틀리면 각하겠죠. 신청서하고 원인 증명 정보 대표적인 게 계약서라고 그랬어요. 9호가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내야 될 서류 안 내면 각하한다 이 말이죠. 내야 될 서류. 10호는 취등록세 이런 거, 세금, 수수료, 돈 안 내면 각하한다 이 말이고요. 자, 11호가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표시하고 대장에 있는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정보 등기록과 어디가? 대장. 뭐 토지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그럼 1호부터 11호까지 쭉 읽으셨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이러면 각하하겠죠. 예, 그래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29조는요 11가지인데 크게 둘로 대비돼요. 둘로. 그래서 그 왼쪽에서 1호, 2호 있죠? 1호, 2호하고 3호 사이를 횡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각하 사유를 크게 둘로 나누라. 그러면 1호, 2호하고 나머지로 나누시면 돼요. 1호, 2호하고 나머지 몇 호 이하? 3호 이하. 네, 3호 이하. 자, 앞으로 시험 볼 때 3호 이하의 사유 이런 말 쓸 거예요. 29조 3호 이하, 3호서부터 11호까지. 예, 그래서 1호, 2호냐, 3호 이하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등기법 끝까지 가는 얘기인데 이게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한을 모르고 등기를 해버렸대. 원래는 뭐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각하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요. 모르고. 예, 모르고. 그럼 그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그때 이제 나눠지는 게 그 등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에요.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실체 관계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등기할 때 자, 계약서 내야 돼요. 매매했으면. 매매 계약서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확인하려고. 이 사람들이 진짜 뭐 했는지, 매매했는지. 그럼 매매 계약서가 안 들어가면 각하하는 거예요. 서류 안 들어왔으니까 각하한다고. 예, 그 아까 29조 9호입니다.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호 한번 읽어보실래요? 9호가 뭐예요?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거죠. 조금씩 하는 거지. 나중에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서류 안 내면 몇 호 사유로 각하한다? 9호 사유로 각하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매매계약서가 안 들어갔어요. 등기 신청하는데. 그럼 등기한은 어떻게 한다? 각하를 해요. 근데 매매계약서가 안 들어갔는데 등기한이 모르고 등기를 해줬어요. 계약서가 있는지 알고 신청서에 매매 이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등기를 해줬어. 뭐가 없는데도. 계약서가 없는데도. 그럼 이 등기는 무효다? 이 등기는 유효다? 봐야 된다고. 아까 매매계약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죠? 진짜 매매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계약서가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래서 등기가 돼버렸다. 그랬을 때 이 매매계약서가 안 들어간 이유가 자 등기소에 오다가 빠뜨린 거예요. 진짜 매매는 했는데 계약서를 빠뜨려가지고 신청 서류에 첨부가 안 됐던 거야. 그러면 진짜 매매 있었던 건가? 매매 있었으니까 이 등기는 유효해요. 진짜 뭐가 있었으니까 매매가 있었으니까. 근데 매매 계약서가 안 들어간 이유가 매매 계약한 게 아니야. 진짜 매매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매매 계약서가 없었던 거야. 그럼 매매가 없었던 거니까 이 등기는 무효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각하해야 되는데 모르고 등기가 됐을 때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실체 관계를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납득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두 개는 안 돼. 두 개는 1호하고 2호. 아까 나누시라고 그랬잖아요. 1호가 뭐였죠? 관할을 위반한 거. 그 다음에 2호가 뭐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그럼 1호나 2호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1호나 2호를 위반하고 등기된 것은 실체관계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무효예요. 말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각하 사유를 크게 둘로 나눴을 때 1호나 2호는 중대한 사유라서 위반하면 절대 무효다. 절대 무효고 3호 이하의 사유는 위반했을 때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그 개념을 좀 갖고 가십시오. 자, 절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다? 절대 무효인 등기라는 것은 어떤 등기다? 네? 예? 아니, 그렇게 하시면 절대 무효라는 말은 이제 딱 시험에 맞는 머리가 지금 29조 1호, 2호 위반의 등기를 말해요. 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절대 무효라는 말은 어떤 등기? 29조 1호, 2호 위반의 등기. 1호 뭘 위반한 거? 관할을 위반한 거. 2호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 이 두 개를 위반한 등기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 무효. 그래요. 절대 무효.
그래서 민법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민법에서 절대적 무효, 산대적 무효 이 말은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상대적 무효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실체관계 볼 필요 없이 무조건 무효인 거. 다시 말하면 몇 호 위반한 거 29조 1호하고 2호를 위반한 등기를 절대적 무효인 등기를 한다. 나머지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 갑니다. 405페이지에 자 각하 결정인데 흠결의 보정이나 좀 목차가 좀 그런데 이제 그냥 보정이란 글씨만 보세요. 보정이라는 글씨만. 그 중간에 보정 보이세요? 흠결의 보정이라는 말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보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보충 정정이에요. 자,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신청인이요 보정하면 각하 안 해요. 처음에는 잘못했을지라도 고쳐올 수도 있냐고. 고쳐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정을 해야 되냐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기 이제 보시면 신청이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이 등기한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했을 때는 각하지 않습니다. 예, 등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제요. 어제 제가 등기를 신청했어요. 어제 등기를 신청했는데, 자, 집에 왔는데 등기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자, 누구누구시죠? 어제 무슨 신청한 누구누구시죠? 하면서, 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인감증명서가 빠졌는데요? 인감증명 내야 되는데, 인감증명 빠졌는데요? 제가 빠뜨린 거야. 예. 그러면 와서 보정하세요. 그런다고. 됐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인감증명 갖다 내면 등기해준다? 해준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 보정을 해야 돼? 내일까지. 보정을 명한 게 언제죠? 오늘 전화 왔잖아요. 그럼 언제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신청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그럼 틀린 말이에요. 어제 신청했나? 신청은 아까 제가 어제 신청했는데 전화는 오늘 왔다 그랬잖아요. 신청한 날은 어제고 보정을 명한 날은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날에 다음 날 그러면 오늘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날에 다음 날이 아니라 무슨 날에 다음 날.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 말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하로 갈게요. 자, 각하했고 그다음에 취하. 둘 다 등기 안 되는 거. 자, 주어가 틀립니다. 각하는 누가 하는 거고 등기관이 하는 거고 취하는 신청인이 자진 처리하는 게 취하예요. 그래서 취하는 간단해요. 신청 거꾸로 가면 돼요. 신청 거꾸로. 자, 방문 신청한 사람이에요. 방문. 그럼 취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취해야 돼요. 전자 신청한 사람이면 인터넷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거꾸로 하시면 돼. 공동 신청한 사람이에요. 그럼 취하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단독 신청했으면 취하도 단독으로 하면 되고요. 자, 공동 신청했어요. 근데 매 도인이 다음날 몰래 취하면 안 되죠? 매매했어요. 그럼 무슨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잖아요. 공동 신청. 등기 접수했는데 매도인이 다음날 소유권 이전 등기고 물러달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 신청하면 취하도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예, 단독 신청이면 단독으로. 간단해요. 취하는. 다만 취하의 시기를 보시면 취하의 시기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2번에 오른쪽에 취하의 시기. 취하는 등기 완료 또는 각하 처음 있기 전에 해야 됩니다. 뭐 전까지? 등기 완료 전까지. 등기 다 끝나버리면 취할 게 없는 거잖아요. 등기 완료 전까지. 각하 당하면 취할 게 없죠? 거절 이미 당했으니까 예, 각하 당하면 취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신청이 나왔습니다. 이신청.
자, 개념만 잡고 갈게요. 이 신청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쉽게 내요. 예, 작년엔 제일 어려운 문제 냈긴 했는데, 올해도 쉽게 냈는데요. 맨날 나왔던 문제. 자, 등기관이 처분을 해요. 그럼 이 처분이 부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등기관은요, 심사한 다음에 뭘 하죠? 등기관은 심사한 다음에 처분을 한다고. 뭐 하죠? 각하든지 등기해주든지. 등기관은 심사한 다음에 등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각하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게 부당할 수 있다. 부당할 수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푸실 때 각하에 대한 이의 신청, 실행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십시오. 그래서 각한 것에 부당하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할 때요. 뭘 요구하는 거죠? 이의 신청한 사람은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등기하는 뭐였으니까? 각하였으니까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고, 실행된 등기에 대한 이의 신청 그러면 이의 신청한 사람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각하는 이제 이미 끝났고 말소를 요구하는 거죠. 각하는 아까 등기안이 각하했어야 되는데 지금 등기가 됐냐고. 지금 등기안이 등기해줬다고요. 근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기해줬다고 부당하게. 그럼 이미 등기된 거잖아요. 그럼 이의 신청한 사람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거 지워달라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말소를 요구하는 거겠죠. 네? 네? 다른 사람이. 예, 그래서 요거 실행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예, 제3자도 돼요. 예, 이게 이제 문제.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기를 신청했어. 근데 해주지 말았어야 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기하는 뭐 해준 거예요?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등기 잘못된 거니까 얘 거 왜 해줬냐고. 되셨죠? 예, 당사자도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책이 없어요. 예, 그냥 개념만 잡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는요, 요건 지금 시험 문제가 요거예요. 요거는 당사자만 돼요. 네, 당사자만. 자, 제가 등기 신청을 했는데 각하당했어요. 제가 등기를 신청했는데 각하당했어요. 부당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하다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만 하는 거냐면 각하당한 사람만. 누구만?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얘 등기 왜 안 해줘요? 내 친구 거. 그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에 대한 것은 누구만 하는 거고 당사자만 하는 거고 등기가 실행에 대해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제3자 이해관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예, 이런 얘기가 구분하셔서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 법원에다가 해요. 어디다 한다고? 법원. 그럼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지금. 등기관. 그럼 등기관을 감독하는 등기관은 어디 소속이냐?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등기관은 어디 소속? 지방법원. 그럼 감독자가 누굴까요? 지방법원장이라고. 그럼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럼 어디다가 일러? 지방법원에다 이르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방법원에다가 이의 신청하는 건데 일단 등기소를 거쳐서 가요. 일단 어디를 거쳐서? 등기소. 지금 부당하게 한 이 등기관한테 먼저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예, 이걸 처분청 경유주의라고 하는데 이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막바로 상급기관한테 가서 명령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누구한테 기회를 줘? 등기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다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다 인정할 수 있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라고. 근데 등기관이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지방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차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올해 지문 나왔는데 3일 안에 어디로 간다? 지방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해서 등기관이 잘못했다 그러면 명령을 내려요. 해줘라, 지워줘라, 말소해줘라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이게 이의신청 절차예요. 자, 이의신청에서 몇 가지 책에 있는 것만 볼게요. 자, 판단 시점이라는 부분, 동그라미 4번. 판단 시점 보이세요? 예, 이건 올해도 나왔던 이제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지문. 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그 결정 또는 처분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자,
요거의 판단. 등기한이 부당했어야 돼요. 부당하게 했어야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부당했어야 되냐? 언제? 그때 부당했어야 돼요. 언제? 뭐 했을 때? 처분 당시에 부당했어요. 처분 당시에. 그때는 적법한 절차였는데 지금 와서 부당한 거다. 그런 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 당시.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 등기한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당시.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는 없다. 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절차 1번. 등기한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 밑줄.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 밑줄. 그러나 이의 신청서는 처분한 등기소에 제출 밑줄. 등기소에 제출 밑줄. 요거 말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의 신청 어디다가 합니까? 법원에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어딘데? 법원이라고.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는 건데 아까 일단 어디를 거쳐서 간다고요? 등기소를 거쳐서 가니까 이 신청서는 어디다가 내? 등기소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제출을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밑줄 친 거.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 근데 제출은 어디에?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에 제출.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기간 제한은 없다. 동그라미 이번에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밑줄.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밑줄 치고요. 지금 밑줄 친 것들은 이제 단골 지문. 이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의 신청이 제기됐어요. 어떤 그 등기부에 이의 신청이 들어가 있다고. 자, 그럼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아니죠.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이 이의 신청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그 등기부에 다른 사람이 또 등기 신청할 수도 있죠.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또 그 물건에 등기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등기 해준다? 해준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그래요. 다른 등기 해준다? 다른 등기 해준다 말이에요. 이의 신청대로 가는 거고 등기는 다른 등기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고.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없다.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게 있으세요? 의문점? 그런 이제 의문점들이 나중에 해결되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 집행 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제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의 신청 중간에 다른 등기가 들어올 수 있죠. 다른 등기가 돼버리면 이의 신청이 나중에 받아줘도 등기를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예, 그래서 일단 다른 등기 해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이 왔다고 부기 등기를 명령하거나 가등기 명령 이런 게 있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 경고하는 거. 지금 뭐가 들어와 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부기 등기 명령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한 사람 앞으로 일단 가등기만 먼저 해줘라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생긴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의 신청이 돼도 다른 등기는 되니까. 그래서 무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 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기 등기 명령, 가등기 명령 이런 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의 신청이었고, 그다음에 자, 다른 거, 자, 잘못 오류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자, 그럼 등기 되고요. 자, 완료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등기필 정보. 여기 그냥 제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등기필 정보의 교부 거기만 체크하시고 아까 등기필 정보는 그림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 개점 하나 가져가세요. 등기필 정보는 모든 등기가 끝났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을 때만 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예.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줘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줍니다. 새로운 권리자.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됐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됐어요. 등기필 정보 줘요? 누구에게 준다? 새로운 권리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새로운 권리자 있다? 있다. 전세권자.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도 권리자고 전세권자도 권리자고 저당권자도 다 권리자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권자한테 전세권 권리증 줘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소유권 이전이니까 새 소유자 생겼잖아요. 예, 그럼 새로운 소유자 매수인한테 권리증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보존 등기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로운 권리자 생겼어요.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최초 소유자 등기된 사람한테 권리증 줘야 되는 거라고.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줍니다. 전세권도 권리증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 양도할 때 그거 내야 돼요. 전세권도 권리라고. 전세권 양도할 때 그 권리증을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주는데요. 전세금을 10억짜리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자, 11억으로 올릴게요. 무슨 등기한 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나서 전세권 등기한 다음에 10억에서 12로 바꿀 수 있잖아요. 변경 등기죠. 그럼 10억에서 12로 하는 변경 등기를 완료했어요. 등기를 다 했다고? 그러면 이거 줘요? 안 준다고. 권리자가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금액만 바뀌었죠. 금액만 바꿨잖아요. 그럼 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모든 등기가 끝났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올 때만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을 때만 준다. 이 개념을 갖고 가시라고요. 새로운 권리자. 그럼 이전 등기 준다. 이전되면 권리자 바뀌는 거잖아요. 설정 등기 준다. 설정 등기 주는 거라고. 보존 등기 준다고요. 그럼 변경 등기 안 준다. 경정 안 준다. 말소 안 주죠. 말소는 없앤 거잖아요. 예, 말소 등기 안 준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문제 푸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권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준다?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렇게 하나 개념 하나 잡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절차 총론이었습니다. 한번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데니까 한번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고요. 네, 4장 표시에 관한 등이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